뉴스버스 사건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뉴스버스에 제보를 했다 하는 사람이 JTBC에 나온 것이죠. 사람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냥 이 사람이 내가 제보했다고 한다. 보니까 모든 것이 그냥 화일이고 또 뉴스 진행자가 대신 이야기를 하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훌륭한 정보였다 이렇게 봅니다. 뉴스버스 제보자가 자기가 캡처했다 하는 텔레그램 화면을 JTBC에 보내줬다. 그리고 그것을 방영한 것이죠. 사실 그것도 없다고 한다면은 제보자가 도대체 뭐냐, 방송사에서 그냥 만들어낸 거냐, 이럴 정도로 제보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고 음성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그 뉴스버스 제보자가 보냈다고 하는 그 텔레그램 캡처 화면, 거기에 보면 김웅 부장검사, 법무연수원 이런 이름도 나오고 손준성 보냄 이런 것도 있고 또 고발장이라는 그 그림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글자들이 보였고 여기에서 눈에 띈 것은 JTBC 화면에서 이 문서라고 하는 그 그림의 날짜가 4월 8일이라고 있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먼저 시작한 뉴스버스 단독 뉴스는 4월 3일로 분명하게 보도가 됐죠. 4월 3일로 보도가 됐는데 내가 제보했다 하는 사람 거는 4월 8일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건을 재구성해 보기로 합시다. 먼저 김웅 의원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입장에서 정리를 해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김웅 국회의원 후보자가 2020년 4월 3일 미래통합당으로 이 문건들을 보냈다. 문건에 물론 화일일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받았다 하는 인물로 지목되고 있고 본인도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 조성은 부위원장입니다. 4월 3일에 이것을 보내고 텔레그램 방을 폭파했다. 이것도 이미 보도되었죠. 그러나 텔레그램 방을 폭파했다 하는 것은 실은 중요한 정보가 아닙니다. 텔레그램 방을 폭파했다 하더라도 김웅 국회의원 후보자에게는 그 파일들이 그대로 있었을 것이다. 특히 이번에 이 뉴스버스 제보자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이 사람 말을 한번 믿어보자. 김웅 의원이 그것은 말을 안 했거나 혹은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이렇게 되면 김웅 후보자에게는 그 파일이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있어야 누구에게 줄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조성은 부위원장, 지금은 조성은 씨. 그가 9월 8일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텔레그램 방에 가봤더니 폭파되고 없더라. 그래서 기록이 없다. 내가 확인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것은 군더더기 이야기가 되겠죠. 언제 만든 건데 아직 있겠습니까? 텔레그램 방 폭파라는 것이 건물에 화약을 넣고 폭파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가면 빈집이 하나 서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떻든 조성은 씨가 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소리까지 했을까?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인가 캥기는 게 있는 모양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결백한 사람은 아닐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4월 3일. 그 다음에 지금 이 뉴스버스 제보자라는 사람이 등장함으로써 우리는 두 번째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김웅 후보자가 지금 김웅 의원이 거짓말을 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이 이 고발장 등 자료 파일을 한 번 더 줬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4월 8일에 이번 JTBC에 나와서 내가 제보자다 한 사람에게 줬다. JTBC 화면에 제보자가 보낸 화면 캡처가 있고 거기에 4월 8일이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JTBC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맞춰 봤죠. 여기에서 김웅 후보자가 한 번 더 줬을 거다. 한 사람에게만 주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이전부터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내게 되는 것이죠. 이 단계에서. 그러면 한 번 더 주었다고 주장하거나 한 번 더 준 것을 알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렇습니다. 우선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이준석 대표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9월 8일 한겨레신문과 통화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말이다. 이게 한겨레 그날 보도인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공조직으로 접수된 제보는 없다고 한다. 그리고 이어서 이준석 대표의 통화 내용을 올렸는데 이것이 이준석 대표의 말인지 그런 뉘앙스인지 이것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떻든 당시 미래통합당의 당에서 그 제보를 접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JTBC의 그 뉴스버스 제보자가 한 말과 동일합니다. 일치하는 것이죠.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웅 의원이 유일한 제보의 대상이었는지 확실치 않다. 이게 좀 애매하죠. 제보를 한 사람이 김웅 의원이라는 것인지 김웅 의원이 제보자에게 준 것이 복수라는 건지 어떻든 이거는 우리 한국말도 아니고 내용을 비꼬아서 자기들끼리 어떤 암호문을 주고받는 것인가 싶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준석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중요하죠. 그러면서 공익 제보자로 돼 있는 분이 다른 곳으로 전달했을 수 있다. 이랬습니다. 9월 8일 현재 공익 제보자, 공익 신고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운 사람은 바로 뉴스버스 제보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는 김웅 후보자가 2명 이상에게 전달했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한 게 분명해집니다. 또 공익 제보자로 돼 있는 사람이 다른 곳으로 전달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딴 곳에 주었을 수도 있다. 이러면은 이게 범행의 증거,
혹은 범행의 루트라고 했을 때 거미줄처럼 계속 퍼져나가고 그 책임의 중심에 미래통합당, 당시 유승민계가 장악하고 있던 미래통합당이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가 처음에 4월 8일 이렇게 4월 3일, 4월 8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거가 4월 15일에 있었죠. 그래서 선거 후보자로 뛰고 있던 사람들로서는 여기에 관여하기는 좀 쉽지 않겠다.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김웅 의원이 한 번 더 줬다라는 주장을 하는 두 번째 인물은 조성은 씨입니다. 2020년에 김웅 후보자가 나한테 줬는지,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조성은 씨, 그 당시 미래통합당의 선거조직의 부위원장이었던 그런 나에게 줬는지, 여러 사람에게 줬는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아일보 일문일답에서. 그래서 현재의 김웅 의원이 거짓말을 했다고 치고 그 경우에 2020년 김웅 후보자는 왜 4월 3일에 미래통합당에, 지금으로서는 조성은 씨, 조성은 부위원장에게 이렇게들 이제 짐작을 하고 있죠. 거기에 주고 또다시 뉴스버스 제보자라는 사람에게 한 번 더 준 것은 왜일까? 일단 이준석 대표나 조성은 씨나 두 번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두 번 이상도 좀 암시를 하고 있죠. 더 많이 주었을 수도 있으려나, 이제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김웅 후보자가 4월 3일에 미래통합당에 이 제보된 많은 그런 것들을 통째로 넘겼다. 나는 내용은 안 봤다. 이렇게 밝혔죠. 그렇게 준 것은 그러고 보면 4월 3일 아주 바쁜 선거 기간이고 그런 것들이 가서 묻혀버릴 수도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준 것은 첫째, 김웅 후보자의 입장에서 이게 묻히기를 원치 않았을 수 있다. 이걸 한번 추측할 수 있죠. 그러면 왜 묻히기를 원치 않았을까? 그것은 손준성 검사가 시켰으니까 이렇게 하나 볼 수 있고, 또 그게 아니고 이것을 미래통합당 측에서 이런 정보를 빼서 쓰려고 했다면 미래통합당 측에서 선거 직전에 빠른 약효가 나기를 원했을 수도 있다. 2번 보내라. 이랬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것은 좀 논리에 맞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통합당에서는 이것을 빨리 처리하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 보면 결국 이 자료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2020년 4월 그 당시에는 미래통합당이 이거를 쓰려고 빼내지는 않았을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어서 지금 나오기는 윤석열 후보자,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자기가 공격을 당하니까 자기 방어를 위해서 아니면은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빼내서 고발을 사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을 따져보니까 그런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가장 핵심은 그 당시는 김건희 씨 관련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쏙 빠져 있다. 그래서 윤석열 측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미래통합당도 아니고 미래통합당에서 빼낸 것도 아니고 윤석열 검찰총장 측도 아니고 손준성 검사는 그가 어느 라인에 있는지 어째서 그랬는지 알 수가 없죠. 본인이 지금 부인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손준성 검사가 관계가 있다 없다 하는 이야기는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웅 후보자 자신이 하고 싶었는가? 그런데 김웅 후보자는 그때 자기 선거가 바쁠 때였죠. 4월 3일 또 4월 8일 해봤자 4월 15일이 선거인데 이거 해갖고 자기가 무슨 선거에서 효과 보기는 어려울 거고 일을 벌여놓으면 뒷감당도 해야 하는데 그래서 김웅 후보자에게는 별 이익이 없어 보인다. 또 다른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누굴까? 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선거 관련일 거다. 그렇죠. 그때 최강욱 씨는 선거에 나온 비례 후보자였습니다. 이번에 그 고발장에 들어있는 혐의도 선거법 위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강욱 씨를 선거에서 좀 손해를 보게 하든지 또 이 선거에서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게 하든지 이런 목적일 것이다. 오히려 최강욱을 치고 그 뒤에 있는 조국을 치고 이런 것보다는 아주 말초적인 현실적인 이유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최강욱을 빨리 4월 3일에 그리고 4월 8일에 적어도 4월 15일 전에 빨리 치고 싶은 사람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최강욱을 칠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차피 김웅은 아니고 윤석열도 아니고 그 사람이 누굴까? 가장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최강욱 씨가 비례 후보자였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갔을 때 최강욱 후보자보다 선순위 앞에 있는 사람은 상관없죠. 후순위 상관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비례 후보자의 마지막에서 열외에 있는 사람 상관이 있겠죠. 앞에서 한 명이 나가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최강욱 씨의 후순위에 있는 비례 예정자들 중에 누군가가 가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그러한 어떤 최강욱을 빨리 치고 싶은 총선에서 최강욱을 치고 싶은 그 누군가가 또 김웅 후보자를 재촉을 해서 4월 8일에 한 번 더 이 텔레그램 그 자료를 줬을 수도 있다. 그걸 통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이거보다는 이제 다시 우리가 이어서 볼 다음 시나리오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번에 JTBC에서 이 사람이 뉴스버스 제보자다 했던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어떤 목적이나 필요에 의해서 한 거짓말일 수도 있다. 아니면 어느 일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사실상 사건의 전모를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진실에 부합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김웅 의원은 이번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에 책임 있는 직책에 있는 분에게만 자료를 전달했다. 그러면 한 명에게 줬다. 이렇게 되겠죠. 김웅 의원의 이야기를 이번에는 믿고 이 시나리오를 따라가는 겁니다. 당에 책임 있는 직책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뉴스버스에 제보했다고 하는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보자는 김웅 후보자에게 지시를 받는 위치인 겁니다. 이거 들고 가서 어디에다가 고발해라 이렇게 시키는. 아무리 그래도 자기보다 위에 있다든지 혹은 당에서 직책이 상당하다든지 하는 사람은 이런 심부름은 시키지 않죠. 그 다음에 이 제보자는 미래통합당의 당에 드나드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당에 안 가지고 갔다. 밖에서 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김웅 의원이 내가 줬다 하는 사람은 이번에 나온 그 뉴스버스 제보자라고 스스로 이야기한 그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당에 책임 있는 직책에 있는 한 분에게 줬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웅 의원이 이 4월 8일분 지금 JTBC에서 텔레그램 화면 캡처라고 보여주는 그거는 김웅 의원이 준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김웅 의원이 이번에 나타난 그 제보자라는 사람에게 안 줬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누가 그에게 주었을까? 김웅 의원이 줬다는 것은 4월 3일이고 그러면 4월 8일은 4월 3일에 받은 사람이 줬겠구나. 그 사람도 파일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4월 3일에 받은 사람은 현재로서는 조성은 부위원장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잠정적으로 그렇게 보고 그러면 김웅 후보자가 4월 3일에 당에다 줬더니 그걸 받은 조성은 부위원장이 4월 8일에 이번에 나타난 제보자라는 사람에게 줬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JTBC 화면에 이제 텔레그램 그 대화 상대방의 명칭이 김웅 부장검사, 법무연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뭐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다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뉴스버스에서 이게 그 물증이다 하고 내놓은 것은 전부 그림 파일입니다. 그 실물인 문건이 아니고 그림 파일이다. 이미지 파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텔레그램 화면 캡처라고 했든 고발장이라고 했든 또 이번에 내놓은 것은 진짜 그 종이로 된 고발장을 사진 찍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본 것은 어쨌든 SNS 상에 구현된 이미지를 본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미지 파일은 포토샵에서 마음대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글자, 손준성 보냄, 김웅 부장검사 이런 글자 같은 것은 그다지 실력이 좋지 않아도 간단히 누구나 고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 둬야 할 겁니다. 한편 조성은 씨가 이번에
동아일보하고 일문일답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리마연에서 방송을 했죠. 공익신고자가 용기 있게 가면 그걸 도와줘야 한다. 지금 같은 시국에 문제가 이렇게 엄청나게 벌어지고 커지고 있는 시국에 조성은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결국 이 말은 검찰이 이것을 사건화하는 것을 조성은 씨는 찬성한다. 그걸 원한다 하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말을 하는 조성은 씨는 2020년에 어떤 지위에 있었나? 조성은 씨는 2020년 4월에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당에 책임 있는 직책에 있는 사람이 맞죠. 그 다음에 김웅 후보자는 친문 정치공작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한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친문 정치공작이다. 그렇게 봐서 당에다 주면 조성은 부위원장한테 주는 것이 납득도 되죠. 그뿐 아니라 이들 두 사람은 같이 활동을 좀 한 모양입니다. 그게 N번방 근절대책 태스크포스에서 그 당시 김웅 후보자 그리고 조성은 부위원장이 같이 일을 했다. 시기는 정확하게는 이 부분은 모르겠는데 같이 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웅 그 당시 후보자가 이 자료를 고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 사람 혹은 그냥 뭉뚱거려서 뉴스버스에 제보한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바로 조성은 씨 그리고 현재의 국민의힘 당대표인 이준석 씨 이렇게 두 명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9월 10일 이 JTBC에 나온 뉴스버스 제보자에 대한 그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텔레그램 화면 그 4월 8일 이렇게 된 화면하고 그 다음에 뉴스버스 제보자가 주장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꼽아보면 이렇습니다. 고발장 등 이 자료들 그거를 분명히 김웅 후보자에게서 받았다. 이제 김웅은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이 내가 받았다. 물론 나라는 사람은 얼굴도 신상도 목소리도 나온 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미래통합당에 전달하지 않았다. 이 두 번째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당하고의 그 연결점을 끊어버린 것이죠. 당은 죄가 없어. 이렇게 간 겁니다. 김웅한테 받았다. 김웅은 죄가 있다. 당은 죄가 없다. 그 다음에 대화방 캡처를 한 거기에 손준성이라는 사람이 검사인지 몰랐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손준성 검사하고 관계를 끊은 겁니다. 이제 자기도 지키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김웅이 그 당시에 전화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 당시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 몰랐으니까 고발 안 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좀 특이한 것이 텔레그램으로 그 자료를 받았다.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 전화로 접수하라고 했다. 전화로 접수하라고 했다 그러면 텔레그램 화면에 나온 그 대화 내용을 보여주면 되겠죠.
그런데 아마 그거는 아직 안 보여준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보여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텔레그램으로 대화하는데 그거 접속 끊고 나중에 전화로 또 얘기를 했다 이랬으니까, 아무튼 이것이 2020년 4월의 일을 뉴스버스 제보자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뉴스버스 제보자라는 사람은 2021년 9월 10일 현재 김웅만 잡고 있다, 이거를 알 수 있죠. 이 사건에서 직접 관계된 사람은 김웅, 그리고 제보자라는 사람인 나, 이렇게 둘이 있는데, 제보자는 공익제보자, 공익신고자 이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보호받을 거다. 즉 김웅만 죽는 거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뉴스버스 제보자가 현재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김웅에게서 자료를 받은 사실을 뉴스버스 측에 내가 알렸을 뿐이지 이번에 이것은 정치 공작과는 전혀 무관하다. 나는 여야 어떤 캠프에도 속해 있지 않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정치 음모 사건 아닙니까? 아니면 뭐 더 나을 것도 없지만 정치 관련 범죄 사건 아닙니까? 그런 데서 이렇게 진술을 하면 당연히 이 말을 다음과 같이 풀이를 합니다. 아, 정말 정치 공작이구나. 특정 캠프가 벌인 거구나.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굳이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뒤집어 풀이를 하는 게 그게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죠. 2020년 4월에 이 자료를 지금 뉴스버스 제보자가 받았다. 그걸 가지고 있다가 2021년 9월에 이거를 뉴스버스에다가 알렸다. 그럼 우리 다시 물어봐야 하겠죠. 왜 지금이냐?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뉴스버스 제보자를 내보내서 이야기를 해봤자 지금 퇴로도 이미 막힌 상황입니다. 당하고 관계없다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관계 없어지겠습니까? 지금 보면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그 수사기관은 아주 신이 났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개 이상 죄목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뉴스 제목도 막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번 사건 공수처, 검경 동시 수사도 가능하다. 이게 참 끔찍한 겁니다. 한 군데에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수사기관이 다 총동원이 돼서 같은 사건을 죄목이 달라서 그렇게 수사를 한다. 그러니까 검찰이 하고 그와 별도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그러니 공수처가 하고 또 경찰이 별도로 하는데 이 동시다발적인 수사를 벌일 수 있다. 제목이 5개다. 이거는 고발사주 또는 청부 고발에 따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이거는 이제 일단은 대검 쪽에서 시작이 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런 혐의가 적용이 되고, 그 혐의에 따라서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다룰 수 있는 범죄 뭐 6가지인가 제안을 해놨고, 그 다음에 공수처 있고 경찰이 나머지는 하고 이래놨기 때문에 각 혐의마다 수사권이 나뉘어 있고, 그러면 이 사건을 사방에서 조여 들어온다. 그거를 알 수 있죠. 지금 보면 문재인 민주당의 수사기관이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9월 10일 오전 10시 조선일보의 속보에 따르면 이번에는 공수처에서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수사가 속도를 낸다, 급물살을 탄다, 그게 아니고 이미 투망식으로 다 던져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2021년 9월에 왜 또다시 이 청부 고발이니 고발 사주니 하는 이 사건을 들고 나왔는가? 뉴스버스 제보자라는 사람이 왜 이걸 뉴스버스에 이야기했는가? 아니면 그 사람만 이야기를 했는가? 또 다른 사람도 이야기를 했는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의 이익은 별로 없고 결국 국민의힘 경선 상황이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제거가 목적이다. 1차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가? 첫째는 유승민계, 뭐 여러 가지 정황상, 그리고 이익을 같이 본다는 입장에서 보면 홍준표 후보, 이쪽도 이익이 분명히 가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버스 제보자다, 뭐 조성은 부위원장이다, 이런 사람들이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더 사건의 실체가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죠. 누구를 죽일 것인가? 결국 윤석열 제거다 하는 거하고, 여기에 더해서 이 사건으로 가서 윤석열 후보를 죽이는데 쓰고 버릴 자객이 누군가? 이제 이것까지 드러났다. 그렇게 봅니다. 조성은 씨의 그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 이제 이것이 언론에 다 두루 보도가 되었죠. 그 입장문을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거 윤석열 사건이야, 윤석열 사건이야, 이렇게 그 입장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국민의힘 여기에 피해만 되고 있고, 근데 이 당은 미래통합당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 조성은 씨의 페이스북 내용은 잠시 후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떻든 이러한 입장문의 내용을 보건대 이게 뉴스버스 제보자라는 사람, 그의 태도하고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뉴스버스의 그 2020년 4월에 갖고 있던 그 자료를 2021년 9월에 좀 이르면 8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때 줬다. 그래서 뉴스버스가 나서게 한 것은 이걸로 윤석열 후보를 잡으려고 했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이거 최순실 사건 때하고 똑같이 이진동이다. 패턴이 똑같다 이런 것입니다. 최순실 사건의 결정적인 취재 자료를 한겨레에게 넘겼습니다. 적진이라고 할 수 있는 한겨레에다가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의 그 김건희 씨 통화 음성 파일 이것도 한겨레에 넘겼습니다. 그게 이진동이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이진동인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번에는 그 자료, 그 뉴스버스 제보자라고 하는 이거를 JTBC에 준 겁니다. 사실 JTBC 방송하고는 이게 윤석열 후보 때문인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 뉴스버스에서 이게 나왔다 이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런 말을 했죠. 메이저도 아니고 뭐 그런 데다가 줬느냐. 믿을 수 없다. 뉴스버스가 이제 뭐 마이너라고 할까. 뭐 언더그라운드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반응이었죠. 그러니 어땠습니까? 이거 가지고 홍준표 후보가 나무라듯이 나서서 호통을 쳤죠. 윤석열 그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유승민 후보가 작은 데라고 왜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고 보면은 양쪽 다 나선 것은 맞죠. 이제 그리고 나서 밤에 이렇게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JTBC에 나와 버린 겁니다. 이것도 참 희한한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조성은 씨의 경우는 지금 본인이 그렇다 아니다를 이야기도 안 하면서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이 뭐 26시간 인터뷰한 게 이제 풀리는 것인지 사실 조성은 씨라는 그 이름을 쓰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그 오해가 있었죠. 왜냐하면 조성은 씨가 공익신고자로서 지위를 획득했다. 이렇게 되면서 조성은이라는 이름을 밝히면 처벌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쫙 퍼진 겁니다. 그런데 현재 공익신고자는 없다 하는 거 하나 하고 조성은 씨가 나는 공익신고자가 아니다. 이렇게 한 거. 그 다음에 또 직접 인터뷰도 하고 입장문도 밝혔고 그래서 이제는 조성은이라는 이름을 언론사에서도 그대로 밝혀서 쓰고 있습니다. 어떻든 조성은 씨라는 사람은 제보자도 아니고 공익신고자도 아니고 그리고 김웅 후보자한테 받았다고 밝히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위치가 뭘까? 여러분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러면 조성은 씨가 무죄인가를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는 남남인가? 그걸 이제 무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첫째 조성은 씨의 답변이 지금 현재 김웅 의원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 말장난을 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기하고 관계가 없다면은 이럴 필요가 없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직전에 리마연 방송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둘째로 JTBC에 나온 뉴스버스 제보자라는 사람의 그 4월 8일 캡처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와 같은 추론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조성은 씨하고 상당히 그 연관이 더 쉽게 되고 그쪽이 더 무난하다.
만일 이번에 나온 그 내가 뉴스버스 제보자라는 그 사람이 완전한 단독범이라면 뉴스버스에서 처음부터 한동안 계속 터뜨리던 그 기사, 거기에 4월 3일은 안 나왔을 겁니다. 4월 3일에 이 사람한테 4월 8일에 2번이나 줬다,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하고 있으니까. 뉴스버스는 단독 보도 처음 할 때 4월 3일로 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그 제보자다 하는 사람이 4월 3일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이죠. 4월 8일 자료를 갖고 있는데 4월 3일이라고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또 뉴스버스에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조성은 씨가 제보했다는 설이 있었고, 이번에 제보자라는 사람이 내가 제보했다 하고 나왔는데 아무튼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두 개를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뉴스버스 제보자는 두 사람 이상일 수 있다. 이미 지금 이렇게 조성은 설, 그 다음에 이 제보자라는 주장, 이 두 가지가 이미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조성은 씨라고 나중에 밝혀졌을 때 이제 그 사람 4월 3일에 받아가서 제보한 사람, 그 사람하고 4월 8일에 받았다고 주장하는 스스로 제보자라는 사람은 둘이 서로 아는 사이고 이 둘이 한 팀일 수도 있다. 이것도 생각을 해야 하겠죠. 그러니까 김웅 후보자가 미래통합당에다가 줬을 때 거기서 받았던 사람, 그 사람과 이번에 내가 제보자다, 내가 공익 제보자다 하는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고 한 팀일 수 있다, 이겁니다.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조성은 씨는 이번 사건과 전혀 무관한 그런 무죄는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나타났던 상황,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이번 이 사건, 이번에 이 청부 고발인이 하는 이 사건의 그 배후 세력은 보는 족족 다 유승민계다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승민 자신, 조성은 씨, 김웅 씨, 그리고 이번에 제보자라는 사람, 이 제보자라는 사람을 보면 일단은 김웅 후보자의 측근이라고 볼 수 있겠죠. 2020년 4월 현재 자기가 심부름도 시킬 수 있고, 그리고 김웅 후보자의 측근은 결국 유승민 사람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고, 유승민계가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미래통합당의 그 합당 과정을 봐도 뻔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당에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 이번 이 제보자다, 이런 겁니다. 이러고 보면 윤석열 후보를 제거하기 위해서 김웅 의원을 자객으로 썼다. 그리고 이제 김웅 의원을 제거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 폐기 대상은 이제 김웅 의원 칼잡이로 썼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거 대상이 누구냐? 이번에 이 뉴스버스 제보자라고 나선 그 사람이 실제 하는 인물이라면 그 사람이 이제 세 번째 폐기 대상이 되겠죠. 그러면 조성은 씨는 어떤가? 이렇게 보이는 현상에 따르면 조성은 씨 역시 폐기 대상이 될 거다. 이미 나와서 자기가 언론에서 설치고 자꾸
내가 관련 없지 않아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하니까 이 사람도 총알바지로 쓰였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게 분명해지는 것이 JTBC 인터뷰의 특징. 한번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걸 보면 김웅 의원이 첫 번째로 폐기 처분되고 있다. 이것이 분명해지죠. 지금 이 사건을 이슈화하는 것은 조성은 씨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JTBC 방송에 내가 제보자다 하는 사람을 또 내보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설, 그러니까 청부 고발, 이 혐의, 이 설은 실제한다. 진짜다. 내가 그 증거도 갖고 있고 여기 사람이 있잖아. 본 사람이 있잖아 하는 거를 자꾸 들이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성은 씨 얼굴이 신문마다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 제보자가 나왔다. 왜 나왔느냐? 그가 주장한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은 김웅 의원을 죽이는 역할, 그게 주역이다.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잡으려고 사건을 막 키우다가 거기에 김웅 의원을 써먹고 지금에 와서는 상황이 바뀌면서 김웅 의원을 죽이면서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방향 전환이 느껴진다. 이겁니다. 이번 제보자가 한 이야기를 다시 봅시다. 손준성이 검사인 줄 몰랐다. 미래통합당의 그 김웅에게 받은 것들을 안 가져갔다. 이래서 위아래를 다 끊었습니다. 김웅과 제보자 자신만 남긴 것이죠. 그리고 김웅에게서 확실히 받았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김웅이 대검에 고발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 이런 증언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이제 김웅과 제보자의 사건이 돼버리죠. 소박하게 혹은 순진하게 JTBC 거만 믿으면. 이러면서 조성은 씨를 배제하고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통합당이 피해를 보게 되면 그게 곧장 유승민 후보가 피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막는 것일까? 이런 그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조성은 씨 9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그 입장문,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도 김웅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함께 보도되는 사건의 심각성, 그 다음 부분입니다. 자신들의 공적 신분과 의무조차 망각하는 것. 윤석열 후보는 공적 신분이나 의무는 없죠. 지금 공격당하고 일방적으로 피해보는 피해자 입장이니까. 근데 김웅 의원도 피해를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조성은 씨는 자신의 공적 신분과 의무를 망각하고 있다고 질타를 하는 겁니다. 김웅 의원은 어떤 의무가 있구나.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 내용이 매우 중차대한 대선에서 격이 떨어지는 수준의 망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내부인들은 이 말 들으면은 알아듣는 무슨 암호문인가 봅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런 게 나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도, 그리고 당에도, 정당에도 누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성은 씨가
자기는 1년 반 동안 이 당이나 정치 활동에서 떠나 있었다. 그렇게 요번에 밝혔죠. 그런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경선, 그리고 당을 걱정한다. 이걸 보면 김웅, 곱게 죽어줘. 이런 이야기인가? 그렇게도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은 그런 것이죠. 김웅이 좀 불쌍하다. 그러니까 처음에 김웅을 자기들의 동지로서 일을 맡겨서 가다가 일이 잘 안 돼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애초에 처음부터 김웅은 쓰고 버리기로 이용을 당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보면 분명합니다. 김웅이 맨 처음에 유승민 씨에게 스카웃이 됐죠. 그랬는데 미래통합당 가면서 김무성 씨에게 붙었습니다. 김무성 씨가 스카웃 한 것처럼 길게 인터뷰하고 한 그런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는 김종인 씨에게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유승민 캠프에 가서 유승민에게 붙었지만, 그야 뭐 이런 사람에게 유승민 후보가 신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그런데 이제는 홍준표 후보에게, 이게 유승민 후보가 가망이 없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김웅 의원이 홍준표에게 붙었다 하는 그런 정황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쓰고 버리자. 남주는이 쓰고 버리자 이런 것인지, 아무튼 제거를 당하고 있는 중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현재 이 사건이 자꾸 국민의힘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범행을 한 팀은 유승민, 김종인의 미래통합당이고, 맨 처음 출발이 그때께 지금 묻히는 게 아니죠. 2021년 9월에 새로 생긴 게 아니고 2020년 4월에 이게 이미 시작됐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피해는 누가 보느냐?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이야 당연히 보겠지만, 2021년 현재 국민의힘이 그 속에 유승민이 있고, 그게 유승민 당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유승민, 이준석이 대표로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피해를 결국 보게 된다. 이런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국힘으로, 국민의힘으로 너무나 거세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여기에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총동원해서. 그거를 막는 제물로 김웅 의원을 바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경찰, 공수처,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미 감찰도 하고 있고, 이 사건이 산더미처럼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조성은 씨가 얼마 전에 나타났죠. 직접 몸소 나서서 설쳤습니다. 글도 쓰고 또 그 기사가 나오고 얼굴이 진짜 큼직하게 신문마다 걸리고 이랬는데, 조성은 씨는 아마도 이 사건을 키우는 그런 방향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잡으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뉴스버스 제보자가 등장하는 그 순간에 이제 방향이 확 꺾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건이 당을 잡으려고 들어오니까, 당을 향해서 이 사건이 밀려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윤석열 잡는 거고 뭐고 다 치우고, 이거 김웅 개인 문제다. 이거 우리 당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그래서 2020년부터 당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미래통합당하고도 상관없고 지금 유승민이 있는 국민의힘하고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아주 한 번에 깨끗하게 치우려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제보자들을 보면은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이 사건을 키우려고 애를 썼다. 이제 축소 방향으로 방향을 턴한 것이죠. 다시 보더라도 이들이 왜 이렇게 하는가? 그야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다. 그러면 이럴 줄 알면서 왜 이런 짓을 했는가? 멍청한 유승민이라고 해야 하겠죠. 이 멍청한 사람아,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대검 감찰부에 신고한 거는 너무 나갔죠. 문재인 박범계의 대검에 갖다 바치다니. 이게 어떻게 유승민계, 미래통합당, 하여튼 자기들의 세력권을 덮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가. 이것이 게임이라면 게임 참가자들이 대체로 유승민계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 누군가 목을 쳐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지금 김웅이다. 그러면 왜 김웅을 쳐야 하는가? 앞에서 봤듯이 배신자니까 좀 쉽게 칠 수 있겠죠. 이 사건은 현재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체 그림의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문재인 민주당 정권에서는 이미 그 퍼즐의 방향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또 같이 생각을 해둬야 할 것이 수산업자 선물 사건입니다. 그와 관련된 대선 자금이 아닐까 하는 그 돈, 이것이죠. 거기에서 등장하는 것이 김천이라든지 저 영남지방 곳곳이라든지 하는 그런 지역적인 것도 있고, 결국은 또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또 유승민계다. 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 이쪽이다. 수산업자 선물 사건 때문에 대선 발목 잡힌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홍준표 후보, 그리고 김무성 씨도 대선 할 수 있으면은 한번 나와 볼 수도 있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냥 쑥 들어갔고,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 이 사건 관련해서 대선 포기한 것으로 보이죠. 주호영 의원은 대선 포기만 했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당대표. 결국은 이 사람도 써먹고 버리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도 보이고. 하여튼 지금 나오지 않은 사람들 중에 이 대선 관련해서 발목이 묶인 사람들이 나중에 수사가 끝나면 줄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퍼즐이 맞춰지면서 수산업자 관련된 돈도 끌려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